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 지은이 토니 로빈스, 옮기니 도희진, 발행 아리치 코리아, 발행일 2023년 5월 19일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머니 트레이너, 0.001% 부자들의 멘토, 세계적 동기부여가 토니 로빈스의 모든 생각이 집약된 한 권의 책. 365일 하루 한 페이지씩 짧게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토니 로빈스의 모든 생각이 집약된 책입니다. 이 책은 내 안에 무한 능력을 꺼내 성공과 부, 건강과 행복 등 풍요로운 삶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변화의 힘에 관해 설명합니다. 토니 로빈스가 제시하는 거인의 생각법을 하루 한 가지씩 연마해 보세요. 부와 성공을 거머쥐고 싶나요? 무기력하고 우울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가요? 지금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꿈. 운명을 결정짓는 결단.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느 길로 갈지 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이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내 운명도 형태를 갖는다. 그렇다. 인생은, 운명은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의 결심이 결정한다. 미뤄둔 결정 해결하기. 결정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 자주 쓸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결정 근육 역시 많이 쓸수록 더 단단해진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결정 두 가지를 해보자. 하나는 쉬운 결정이고 하나는 좀 더 원대한 결정으로 고르자. 그런 다음 이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을 개시해보자. 내일은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는 법. 어린아이처럼 살아보기. 나이는 몇 살인가 라는 물리적 숫자보다 신체의 생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위를 보면 나이는 많아도 뛰어다닐 만큼 건강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비 오는 날 물 웅덩이를 건널 때를 생각해보자. 노인들은 옆으로 피해가는 것도 모자라 걷는 내내 구시렁거린다. 반면 아이들은 순식간에 물 웅덩이에 뛰어들고 웃고 떠들고 물장난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인생이라는 물 웅덩이를 마음껏 즐겨보자. 경쾌한 발걸음, 얼굴에 가득한 미소로 살아가라. 인생을 위해 즐거움, 엉뚱함, 명랑함에 우선순위를 두자. 우리는 분명 살아있다. 아무 이유 없이도 기분이 좋을 수 있다. 원하는 것으로 눈길 돌리기. 카레이싱은 초점의 힘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예다. 주행 중 차가 미끄러지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벽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신경을 쓰면 실제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카레이서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춘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벽을 바라보지 않고 넓은 트랙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저항하며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두려움을 내려놓자.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자. 창조하는 힘, 파괴하는 힘. 확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체 조건상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4에 뛰어 이런 고정관념을 산산히 깼다. 어떻게 해낸 것일까? 그는 반복하여 마음속으로 우승한 자신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하자 확신이 그의 신경계에 지시를 내림으로써 결국 마음속으로 그린 그림과 같은 육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놀랍게도 베니스터가 성공한 이후 1년간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룬 선수들이 쏟아졌다. 당신이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불가능해 보여도 확신을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을 해냈다면 비단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사람들은 종종 어떤 사건을 탓하며 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고 푸념한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다. 베트남전에서 싸우다 총에 맞은 두 병사가 있었다. 적에게 잡힌 그들은 포로가 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는데 그중 한 병사는 고통을 못 이겨 자살을 선택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과 인간성,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하게 다지며 견뎌내었다. 이 후자의 병사, 제럴드 커피 대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정신력은 그 어떤 고통, 장애물,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과거의 상황에 사로잡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일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줬는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가? 과거의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 보자. 현실주의자와 위대한 지도자.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좌절과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실망할까 봐 두려워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갖게 된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 주저하고 위험을 회피하며 모든 일을 꺼린다. 이로 인해 결국 제한된 결과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위대한 지도자는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정확하고 현명하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적으로 평화롭게 영국에 맞섬으로써 인도의 주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시도는 이전에 없던 방식이었다. 그는 현실적이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의 말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현실적인 신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이제 새롭고 가슴 뛰고 비현실적이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대를 마음속에 품어보자. 불가능하다고 믿던 일을 향해 가기.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다. 부와 성공이 거기에 달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비관론자는 그 효과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한다. 반면 낙관론자는 실제보다 더 잘한다고 평가한다. 결국 비관론자들 중에는 큰 효과가 없는 노력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낙관론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감정적인 동기부여, 추진력을 얻어 마침내 기술을 마스터해낸다. 비현실적인 평가 덕분에 실제로 그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자. 미래와 과거는 같지 않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을 향해 가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문제의 확산에 빠지지 말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의 확산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과식하는 버릇 때문에 생활이 완전 엉망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요즘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라고 말하며 습관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문제의 확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실패에도 뭐든지 실패할 것이라고 일반화하면서 무기력해진다. 하나의 문제가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즉시 문제의 일부분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 작은 문제여도 상관없다. 지금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질문의 힘. 부자로 만든 질문. 도널드 트럼프는 어떻게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평가 과정이다. 트럼프는 경제적 이득이 높아 보이는 물건을 평가할 때에도 이렇게 물었다.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최악의 사태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는 최악의 사태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진행했다. 가격이 상승하는 좋은 상황이면 알아서 잘 될 테니 최악의 경우만 판단한 것이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트럼프가 상황이 악화되면 꺾을 수 없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서 헤쳐나갔다고 전한다. 기억하라.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던진 질문과 하지 못했던 질문에 의해 결정된다. 숨겨진 자원 발견하기. 어떤 답을 얻느냐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자신의 숨겨진 자원을 발견하게 해주는 특별한 질문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만약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앞으로 더 잘 해내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져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10년 후에도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 라고 반문해 볼 수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하지? 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고 상대방에게 깊은 마음을 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모닝 파워 질문. 스스로를 위해 매일매일 성공을 다짐하는 의식을 갖자. 매일 아침 활력을 선사하는 질문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각각에 대한 대답을 최소한 2-3개 정도 생각해보자. 답을 찾기 어려우면 가능성을 묻는 방향으로 질문을 바꿔도 괜찮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면 다시 지금 내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물어보자. 모닝 파워 질문.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지금 흥분되고 설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의 어떤 점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가? 하루를 마감하는 질문. 모닝 파워 질문에 이어 하루를 마감하는 질문 3가지를 소개한다. 이 질문은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두루 돌아볼 수 있게 고안된 체크리스트다. 잠들기 전 자신을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줄 질문을 던져보자. 하루를 마감하는 질문.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누었는가? 어떤 식으로 나누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새로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내 삶의 질을 높였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성공을 부르는 말, 실패를 부르는 말.
좀 더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기. 우리는 대개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할 때도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일상의 언어가 되고 삶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규정해 버린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떤 불쾌한 경험에 대해 말할 때 굴욕적이다 라거나 우울하다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굴욕감, 우울을 느끼게 된다. 직접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라. 분명 그럴 것이다. 거의 모든 일에 굴욕, 우울이라는 단어를 결합시킴으로써 다른 이들까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는 의미다. 스스로 선택한 단어가 자신이 원하는 바람직한 감정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폭을 넓혀보자. 스스로 희망을 찾아가기. 적절한 비유는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한다. 세상이 온통 암흑일 때 정말이지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이 대신 인생에도 계절이 있잖아. 난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을 뿐이야 라고 표현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잊지 말자. 겨울이 왔을 때 춥다고 웅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키를 타는 사람도 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되듯 겨울이 지나면 언제나 봄이 찾아온다.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은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이 순환하듯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10일간의 마음 훈련. 독서로 마음 채우기. 나는 하루에 적어도 30분씩은 꼭 책을 읽는다. 이것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습관 중 하나다. 내 은사인 짐 로는 실질적인 것, 가치가 있는 것,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 새로운 차이를 가르쳐 주는 것을 읽는 것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밥은 한 끼 굶더라도 독서를 거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음 훈련을 하는 10일간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독서를 해보자.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과 전략을 얻을 수 있다. 기억하라.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자기 평가를 다시 해보자. 자신의 가치평가 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테니스 경기 중에 서브를 제대로 넣지 못했다고 해보자. 이때 사람들은 종종 활기를 빼앗는 방향으로 일반화를 시작한다. 서브가 정말 형편없었어 라고 말한 것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테니스를 쳤군으로 변해버린다. 자기 비하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자. 스스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채 과장했던 일을 한 가지 떠올려 보자.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일처리에 대한 것이었는가?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것이었는가? 이제 이런 방식을 깨버리자. 스스로 이제 끊어낼 거야 라고 다짐해보자. 그런 다음 다시 시작해보자. 이루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자. 즉각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인생의 나침반. 단순한 원칙으로 기쁨 만들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기분에 빠지는 방법은 끝도 없이 만들어내면서 정작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거의 만들지 않는다. 지금 당장 더 자주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정해보자. 누군가 끊임없이 내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감동을 주고 내가 원하면 하기 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을 때에만 사랑을 느낀다는 기본 원칙을 설정해 두었다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본 원칙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자.
따뜻하고 애정 어린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나는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성공한 사람인가?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몇 년 전 한 세미나에 성공에 대해 서로 다른 기본 원칙을 가진 두 남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잘 나가는 유명 기업인으로 행복한 가정, 사랑스런 5 자녀들, 억대 연봉, 그리고 마라톤으로 다듬어진 몸매까지 소유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왜일까? 그가 불합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자신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뿐이니까요. 하루하루가 아주 멋진 날이죠. 어떤가? 이들 두 사람 중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인가?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 상상력이라는 참고 경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하며 자신의 수많은 경험들은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경험이란 것이 반드시 직접 해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상력 역시 우리를 지원하는 무한한 경험을 선사한다.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이 목표를 이미 성취한 일로 시각화한 덕분이었다. 자신이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해 보는 것이 그에게는 참고 경험이 되었고 이는 신체적 잠재력을 깨우는 확신이 되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장벽을 깨뜨릴 수 있다. 자기 정체성 업데이트하기. 난 그렇게 못하겠어. 난 그거 싫다고 라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과거에 스스로를 정의했던 경계가 침범당한 것이며 여전히 스스로 과거의 정의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념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 신념은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어떤가? 너무 오래전에 자신의 한계를 규정해 놓은 상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정체성을 갱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 정체성은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이 나에게 말한 것, 인생에서 겪은 중요한 사건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결합되어 생성된 것인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 힘있고 정확한 방법으로 정의한다면 스스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지 생각해보자.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살기. 이제 자신이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살면 된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가?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먼저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겠다고 다짐하자. 그 사람처럼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품위와 존중의 마음,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자.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토니 로빈스 거인의 생각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토니 로빈스는 세계적인 머니 트레이너이자 동기부여 전문가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40년 넘게 자기 개발 및 비즈니스 강연, 세미나를 통해 수천만 명의 삶에 동기부여를 해왔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리더들을 코칭하며 비즈니스 전략가로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와 머니가 있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저도 앞서 낭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개가 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자산가인데요.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8억 개의 식사를 제공해 왔으며 이 책의 수익 전액 또한 피딩 아메리카를 통해 자선 사업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멘토들의 멘토로 알려진 토니 로빈스의 삶과 성공과 부에 대한 생각법을 담은 책입니다. 한 페이지 안에 쓰여진 365가지의 생각법을 통해 매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짐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토니 로빈스의 책을 여러 권 읽었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번에 읽었던 내용인데 하는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자의 평소 생각이 제대로 압축 요약되어 쓰여진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삶, 부로 이끄는 결정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내리자. 그리고 지금껏 미뤄온 일을 바로 실행해보자. 처럼 결정을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동기부여.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가? 아니면 활력을 빼앗는가? 라는 구절을 통해 내가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부와 성공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았기에 성찰과 다짐에 적합한 책이었습니다. 1일 1페이지를 읽으며 매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